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수와처럼 데나리온 김광주입니다. 데나리온 김무수입니다. 와. 자, 오늘은 연금보험 많이들 가입하시죠. 또 연금보험이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또 필요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듯 완벽한 상품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들 가입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연금보험 가입을 제안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연금보험의 선택 기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선택하면 좋을까? 연금보험이 왜 좋은지 오늘은 장점 3가지도 말씀드릴 거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완벽한 상품은 없다. 장점이 있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다. 네. 그 조심해야 될 것 5가지를 함께 몽땅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앤세일입니다. 오늘 총 8가지를 하게 그죠? 돼요. 와, 보통 예, 3가지만 하는데. 예, 짧게 해서 박앤세일. 핵심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우선 연금보험이 왜 필요하고 또 연금보험이 어떤 측면에서 좋은지 우리 센터장님이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인데 네. 첫 번째 어떤 것이 좋아요? 연금보험은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니 해도 연금 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네요. 아, 그럼요. 인생은 어쨌든 이제 뭐 단기, 중기, 장기 했을 때 예. 세월이 가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거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연금보험을 접근할 때는 이 연금보험을 뭐 5년 뒤에 뭐 다른 이벤트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연금보험은 첫 번째 나의 노후 자금의 연금 재원이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비과세가 효과가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는 아마 오래지 않아서 세금이 팍팍 올라가고,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선진국은 50%니까요. 그렇죠. 모든 소득의 네. 과세, 금융에도 당연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은 원천 징수가 이자 소득세가 15.4%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또 5월 종소세에서 또 따로 빼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의 비과세가 예. 150만 원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추가 불입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내가 50만 원 넣고 100만 원을 추가하면 얘가 이제 풀로 차는 건데, 예. 대표님 주위에 우리가 150만 원씩 연금보험 넣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그죠? 네, 쉽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비과세가 넘어가면 어쩌지? 우리 돈을 그렇게 150만 원씩 장기로 묻어둘 수 있느냐면 한 달에 이렇게 몇 천이 남아야 되니까 걱정하지 그렇죠. 마시고, 예. 보통 우리가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넣으니까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뒤에 15.4%가 아닐 수 있죠. 네, 원천 징수되는 맞습니다. 이자 소득세가 20%, 30% 될 수도 있어요. 예.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그게 비과세가 된다는 비과세가 거고. 또 이 비과세는 이제 장래에 생각해 보면, 미래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베네핏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연금을 탈 때 되면 이미 자산이 많이 모여 있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몇 천만 원, 몇 억이 모이는데 거기에 세금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베네핏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게 장기로 복리로 올라가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장기 복리가 저축보다는 우리가 늘 장기는 뭐 하자고 했습니까? 장기는 투자성 상품. 네, 투자가 낫다. 단기는 적금을 들어서 예. 원금을 보장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 세 번째는 이게 장기 복리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장을 믿으면 장기 복리로 가게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장기 복리로 거기 또 투자가 된다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렇게 예. 말할 수가 있는 예. 거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대표님은 저에게 3가지를 이야기했지만 3+1. 네, 하나가 있는데, 제가 자꾸 20년 제가 이 일을 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분들이 노후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삶의 가운데 뭘 보잖아요, 느끼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플러스가 뭐냐면, 행동 경제학 측면에서 우리가 펀드도 가입하고, 뭐 주식도 사고 투자를 하는데, 예. 이상하게 뭐 변액연금, 연금보험 딱 그러면 이게 노후라는 인식이 있어서 예. 우리 뇌가 단기에 돈을 잘 안 쓰게끔. 예. 이거는 깨면 안 돼. 얘는 마지막 보루야.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예. 생각보다 연금으로 넣어 놓았을 때 잘 해지를 안 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의 노후에
대한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으므로 네. 그 기대감으로 어렵더라도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지하려는 그 정신력이 많아진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10년 된 분들 막 축하해드리고, 왜냐하면 막 수익보다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17년 됐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넣고 추가 불입을 했는데 예. 돈이 지금 1억 3천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면 수익보다도 예. 이 상품에 안 넣었으면 다 썼을 거다. 예. 차 바꾸고 여행 가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로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연금 상품을 넣었을 때 행동 경제학적 측면으로 깨지 예. 않고 가져간다.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예. 근데 시장에서 보통 뭐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이렇게 하면 물어보면 네이버 쳐봐도 그렇고요.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좋아서 지금 또 판매를 하고 권유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또 한면에서는 이게 너무 안 좋다, 예. 속았다, 배신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예. 반드시 유념하고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을 것 예, 같아요. 그걸 많죠.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한 5가지 정도로 역시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 조건, 컨디션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 컨디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그 5가지를 컨디션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첫째, 이게 어쨌든 연금보험들은 장기 상품이잖아요. 거의 어떤 경우는 초장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냥 20년짜리 이상인 경우가 네, 많아요. 네. 즉 우리가 돈을 끄집어 쓰는 기준에서 생각하면 이 장기 상품, 초장기 상품에서 당연히 시중 금리에 연동하는 것은 당연히 비추, 그죠? 네. 네, 금리에 비추하는 것은 당연히 비추. 음. 당연히 우리가 10년, 20년에 정말 앞으로를 보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네. 주식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죠. 자본주의가 네, 그죠? 맞습니다. 자본주의는 꺾이면서도 계속 오르잖아요. 그 이상 우리가 추세적 상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형 상품을 기본으로 할 것. 자, 그것인데 이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단리와 복리를 잘 구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세 번째 복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습니다. 예, 단리와 복리를 구분하자. 우리가 단리는 단기 상품에 그렇죠. 단기 상품에 적용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달리 5% 이런 뭐 상품들도 있는데 달리는 장기 상품이 아니라 단기 상품에 단기 상품 달리는 꽤 훌륭하죠. 오, 매우 단리 훌륭하죠. 5% 단기면 그죠? 대박이죠. 1년, 2년, 3년짜리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연금 상품은 기본적으로 초장기 상품 이것은 네. 달리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복리로 환산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달리 5%를 복리로 환산하면 이게 3.6 3.6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20년 이상의 장기 수익률에서 3.6은요 사실은 거의 뭐 게임이 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네. 정말 똑같은 조건으로 그 시간 동안 안 쓰고 안 찾아 쓰고 계속 꾸준히 한다고 똑같은 조건을 대입해 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복리 기준으로 환산해서 판단하시라.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예, 두 번째. 그래서 장기 상품은 주식형 상품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또 달리가 아니라 복리를 꼭 기준으로 삼아라.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형 펀드에 대한 의무 옵션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원금 보장형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것을 이제 원금 보장형하고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 상품에서 채권형은 물론 꼭 은행 금리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주식형 상품에 비해서는 수익은 평균 수익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때로는 채권형 펀드로 옮겨 놓아서 관리할 어떤 필요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 있죠. 네. 무조건 하고 채권형 펀드로 예컨대 30%, 뭐 60%도 50%, 있죠. 심지어 70%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의무 비중이 정해져 있는 것은 비추. 네. 그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채권형 펀드 우리가 옵션이라고 하는데 의무 비중이 하나도 없는 것. 내가 언제든 채권형 펀드로 옮겨 탈 수는 있지만 네. 비중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그래서 채권형 펀드 옵션 비중이 높은 상품일수록 원금 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수익도 또 안 그죠? 나겠네요. 원금 보장을 그렇죠. 해준다는 것은 그렇죠. 그게 20년 뒤에 원금 보장을 해준다. 이것은
미래의 돈 가치 하락을 생각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나는 거죠. 저 우유값이 지금 2,500원인데 20년 뒤에 2,500원을 올라가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 비중 옵션 자체가 없는 것, 없는 것.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원금 보장에 속지 말자. 오. 원금 보장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채권형 펀드 비율도 업무 비중도 높아질 뿐들 아니라 원금 보장을 해서 또 보증보험에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보증보험에 들으니까 우리의 비용이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추가 비용, 수수료가 그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 세 번째는 세 번째. 장기니까 우리가 지금은 내가 뭐 10년, 20년, 30년 나의 노후를 위한 거니까 지금 재정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죠? 인생 모릅니다. 그렇죠? 인생 모릅니다. 네. 우리 좀 많이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재정적인 고비가 숱하게 닥칠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컨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시작했어. 네. 했는데 이게 50만 원을 못 하게 된다거나 또 심지어 100만 원조차 납입을 하기 힘든 행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20년 세월 동안 네. 숱하게. 자, 그랬을 때 내가 이것을 그것 때문에 해야 간다든지 또 하면 굉장히 또 큰 손해가 손해죠. 있잖아요. 손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세 번째는 납입 유연성입니다. 음. 납입 유연성 무슨 말입니까? 100만 원 보통 이제 연금보험에는 항상 추가납 제도가 있죠. 그럼 두 배까지. 그렇습니다. 납입 기본 납의 2배수까지 예컨대 50만 원을 기본 납입을 했다면 그 2배수인 100만 원까지를 추가 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추가 납은 업무납과 달리 사업비가 아주 적거나 심지어 없거나 없는 상품도 그죠? 있습니다. 없는 상품도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찾아 써도 되고 네. 또 언제든 수도 네. 추가 납을 불입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납입 유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추가 납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추가 불입의 수수료도 확인해라. 그렇죠. 추가 납 수수료가 결론적으로 없는 상품을 찾자. 네. 그죠? 크죠. 왜냐면 추가가 그죠? 두 배니까. 그죠? 네. 없는 상품을 찾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당연히 처음부터 추가 납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그분의 재정 형편이나 그렇죠. 또 이 상품을 통해서 미래에 기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의 네. 판단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30만 원인데 뭐 20에 10을 할 때도 있고 그죠. 어떤 간사님은 10에 20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여유가 좀 있으면 그냥 30만 원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정말 잘 판단하셔서 이 상품을 미래에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할 것 같은데 어쨌든 추가 납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다. 또 추가 납에 대한 수수료가 없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시고 이제 그럼 네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장기 투자니까 우리가 이게 경제 기본적으로 주식형 상품, 주식형 펀드 상품을 기본적으로 이제 편입하고 있는 상품이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 경제가 계속 변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적절한 펀드 관리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펀드 관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펀드 포트폴리오라 하죠. 구성이 펀드 다양해야 구성이 되는 거죠. 다양해야 되죠. 뭐 최소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때로는 뭐 이런 지역에 투자하기도 네. 하고 때로는 뭐 또 주식이나 채권 혼합형일 수도 네, 있고 네, 네. 다양하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해당 상품의 펀드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다양한지 그것들이 한 15개, 20개 정도는 되는 게 좋다. 네. 이 점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네, 드디어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 상품은 적절한 펀드 관리가 좋은데 자, 이 말씀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펀드 관리를 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사실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 펀드 관리는 장기적인 펀드 관리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경제 상황이 바뀐다든지 할 때 너무 예측하지 말고 대응. 그죠? 맞아요. 조금 이렇게 사이클은 한번 바뀌면 오래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우리가 주식 투자에도 허리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말이 네, 있잖아요. 네, 이게 네. 대응이거든요. 예측이 네. 아니라. 예측은 바닥에서 바닥에서. 사서 네, 머리-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절대 뭐 안 됩니다. 거의 뭐 10등 팔고 안 나갑니다. 됩니다. 네. 우리는 대응인데 네. 대응해 나가는 전략 뒤따라와도 괜찮다고 하면 데나리온. 맞습니다. 데나리온만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이것만 꼭꼭 해 놓으시고 스치듯 계속 습관적으로 듣기만 해도 때때로는 지금은 우리가 주식보다는 조금 채권형 비중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그때 적절하게 펀드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가까운 곳에 우리 센터장님이 계시거나 또는 뭐 부끄럽지만 제가 있거나 하는 주변에 좋은 자가 있으면 좋아요. 그죠? 주변에 좋은 자를 통해서 조금 자문을 받으시면 좋다. 그래서 5번째는 적절한 펀드 관리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연금보험을 들 때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권유하고 예. 이 유의점을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뒤에 연금을 들었다가 깨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연금이고 처음에는 사업비가 나가지만 미래에는 비과세 복리 투자가 돼서 좋은데 이야기를 안 듣거나 추가 불입을 안 해서 5년 뒤에 원금이 안 됐다. 예. 그럼 되게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점의 3가지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유의할 점 5가지를 잘 지키고 특히 데나리온을 잘 보시면 예. 펀드 관리까지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요. 노후를 지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인 오늘은 연금 상품에 대해서 연금을 잘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화평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